안녕하세요. 장애인 등록 관련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전문성을 가지고 대행하는 군맨행정사 사무소 대표 유연산 행정사입니다. 자, 장애인 등록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상지, 즉 팔과 하지, 즉 다리 지체장애 등록을 신청했으나 미해당 결정이 나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럴 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이의신청서나 행정심판 청구서에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장애에 해당하는지 다시 봐달라 정도의 취지만 적어서는 인용되기 힘듭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불복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체의 장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상지하지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와 기능장애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지하지 장애인 등록 관련 이의신청을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애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체장애는 절단장애를 제외하고 관절장애와 기능장애로 나뉩니다. 장애인 판정에는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훈이나 산재 관련 법령은 관절장애와 기능장애의 구분을 뚜렷이 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 정도 판정 기준만큼은 이 구분에 따라 판정이 진행됩니다. 그럼 관절장애와 기능장애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먼저 관절장애부터 보겠습니다. 관절장애는 상지하지 관절뼈의 강직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든 상태를 말합니다. 부상 때문이든 퇴행 때문이든 어쨌든 뼈의 문제라는 거죠. 반면 기능장애는 팔다리 근육마비로 인한 장애입니다. 다시 말해 뼈는 괜찮은데 신경이 손상되거나 마비되어 근육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 비장애인만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때 미해당 판정을 받았다면 본인이 관절장애와 기능장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의 종류부터 알아야 적절한 검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장애의 종류를 알았다면 그 다음 할 일은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했는지 살펴봐야죠. 상지, 하지, 지체장애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주된 검사가 달라집니다. 요약하자면 운동범위 검사인가 근력 검사인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관절장애는 운동범위 검사를 합니다. AMA, 즉 미국 의사협회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운동범위 검사 방법이 판정 기준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운동범위 검사의 특징은 수동적 검사라는 점입니다. 수동적 검사란 그 검사를 받는 수검자의 힘으로 관절을 움직여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자가 일정한 압력을 주어서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움직여지는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수동적 검사를 하면 장애인 스스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각도가 크게 나오겠죠. 검사자가 힘을 주면 본인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각도까지 관찰이 되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관절뼈가 얼마나 강직됐는지 보는 겁니다. 반면에 기능장애는 도수근력 검사를 실시합니다. 도수근력 검사는 능동적 검사입니다. 수검자가 자기 힘으로 팔다리를 움직여 보게 하고 이를 관찰하여 근육에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근육이 마비된 기능장애인에게 능동적 검사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능장애는 관절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동적 검사로 검사자가 힘을 줘서 움직이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근육이 마비돼서 장애인 자신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지, 하지 지체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아까 말한 운동범위 검사와 도수 근력 검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검사 결과들과 영상 검사나 신경학적 검사 결과가 일치해야 합니다. 사실 미해당 판정을 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운동범위 검사나 근력 검사 결과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만 영상 검사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먼저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장애. 관절장애는 운동범위 검사와 함께 엑스레이나 CT 등 영상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절뼈가 얼마나 강직돼 있는지 보여주는 검사니까 해당 부위의 영상 검사 판독지가 첨부돼야겠죠. 판독 소견이 애매해서 미해당 판정이 나왔다면 이의 신청을 할 때 정확히 다시 받아봐야 합니다. 반면에 기능장애는 도수 근력 검사와 함께 근전도 검사나 신경전도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들은 신경과 근육이 얼마나 마비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 판독이 애매해서 미해당 판정이 나왔다면 이의 신청을 위해 다시 받아봐야 합니다. 이때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과정도 필요하죠.
이 부분도 헷갈리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관절 장애인인데 근전도 검사만 받아 제출한다든지, 기능 장애인인데 애매하게 엑스레이 사진만 제출한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거의 미해당 판정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분 중에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건 장애의 종류부터 혼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절 장애인 분들이 근력 등급 검사를 제출하거나 반대로 기능 장애인 분들이 운동 범위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거죠. 때로는 검사 방법은 맞는데 일부가 누락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어깨 관절의 굴곡 신전, 외전, 내전, 내외전, 외회전 중 외전 검사 결과가 하나 빠져 있는 경우죠. 또는 기능 장애인의 근력 검사를 굴곡만 하고 신전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장애 판정을 받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판정과 헷갈리기도 하죠. 산재 판정 기준에는 검사 방법이 또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가끔 산재에 맞춘 검사 결과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또는 민간 보험사 제출용 후유장애 진단서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장애 진단서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정해진 서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신청을 할 때는 검사 방법이 틀렸는지 꼭 다시 확인하세요. 틀렸으면 새로 받아야 합니다. 또는 검사가 일부분 누락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그러면 다시 검사를 누락된 부분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신체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와 기능장애의 차이점과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